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노후 자금 중 가장 든든해야 할 퇴직연금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태인지 알고 계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회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혹은 나중에 목돈으로 나오겠지 하며 방치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처참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퇴직연금 시장에 쌓인 돈은 무려 400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자금의 10년 평균 수익률은 고작 2%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가가 치솟는 속도를 따라잡기는커녕 가만히 앉아서 내 소중한 노후 자금이 실시간으로 증발하고 있는 꼴입니다. 내 돈이 녹아내리는 걸 보다 못한 정부가 2026년 드디어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바로 퇴직연금 기금화입니다. 개인이 못 굴리니 국가가 다 모아서 전문가에게 맡겨 국민연금처럼 굴려주겠다는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수익률을 높여주겠다는 약속 언뜻 들으면 고마운 구원투수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냉정하게 물어야 합니다. 사유재산인 내 퇴직금을 국가 주도의 거대한 기금에 쏟아붓는 것, 이것은 과연 국민의 노후를 위한 해법일까요? 아니면 400조라는 거대 자본을 국가 통제 아래 두려는 정교한 설계일까요? 오늘 생존의 경제학에서는 퇴직연금 기금화라는 설계의 본질과 당신의 잔고가 마주한 진짜 위기를 해부합니다. 내 노후가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기 전에 지금 당장 깨어나야 할 진실, 지금 공개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제도의 위험성을 이해하려면 먼저 내 퇴직연금이 어떤 원리로 굴러가고 있는지 그 기초적인 설계도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단순히 회사가 나중에 주는 보너스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퇴직 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이 매달 월급의 일부를 적립해두는 일종의 후불제 임금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퇴직연금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DB, 즉 확정급여형입니다.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죠. 퇴직 시점에 내가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고 그 돈을 운용해서 수익을 내거나 손실을 보는 책임은 전적으로 회사가 집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원금이 보장되니 안전해 보이지만 임금 상승률보다 낮은 수익률이 지속될 경우 기업의 재무 부담은 커지고 정작 내 자산의 가치는 제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두 번째는 DC, 확정기여형입니다. 회사가 매년 정해진 금액을 근로자의 계좌에 넣어주고 그 돈을 어떻게 굴릴지는 근로자 본인이 결정합니다. 주식을 사든 펀드에 넣든 수익이 나면은 내 퇴직금이 늘어나고 손실이 나면 내 퇴직금이 깎입니다. 퇴직 후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IRP, 개인형 퇴직연금 역시 이 구조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직시해야 할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가입자들이 안전하다고 믿으며 방치하는 이에서 3%대의 낮은 수익률이 왜 사실상 노후 파산 선고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오늘 점심에 먹은 10,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연평균 3%라고 가정하면 여러분이 30년 뒤 퇴직했을 때 그 국밥 한 그릇의 가격은 약 24,000원이 됩니다. 40년 뒤라면 32,000원까지 치솟죠. 그런데 내 퇴직연금이 지금처럼 2% 수익률에 갇혀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의 10,000원은 30년 뒤 고작 18,000원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퇴직금을 모두 털어도 30년 전 먹었던 국밥 한 그릇조차 온전히 사 먹지 못하고 반 그릇만 남는 셈입니다. 결국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수익률은 원금 보장이 아니라 손실 보장입니다. 안전하게 지키고 있다고 믿었던 내 노후 자금이 실시간으로 녹아내려 증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비극적인 운용이 계속될까요? 바로 대한민국 퇴직연금의 핵심 구조인 계약형 방식 때문입니다. 기업이나 근로자가 은행, 증권사 같은 금융기관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고 자산 운용을 맡기는데 여기서 심각한 병목 현상이 발생합니다. 금융사는 원금 손실 민원을 두려워해 적극적인 투자를 권유하지 않고 가입자는 복잡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노후 자금을 이자가 낮은 금고 속에 방치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디폴트 옵션까지 도입됐지만 여전히 적립금의 대부분은 초저 위험 상품에 쏠려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퇴직연금은 전문가의 전략적인 운용이 아니라 금융사의 보신주의와 가입자의 무관심이 결합된 방치형 구조입니다. 4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물가 상승률조차 따라잡지 못하는 낮은 금리에 묶여있는 이유입니다. 이 정체된 판을 국가가 주도해서 강제로 흔들어 보겠다라는 것이 바로 기금화 논의의 시작점입니다. 이렇게 내 노후 자금이 국밥한 토막이 날 위기에 처하자 정부가 들고 나온 카드가 바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현재의 구조가 개인과 금융사 간의 개별적인 계약 방식이라면은
기금형은 그 판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형태입니다. 쉽게 말해 수천만 명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하나로 묶어 거대한 댐에 가두듯 큰 기금을 만들고 이를 국민연금처럼 공적 성격을 띤 기금운용위원회가 일괄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토록 자신만만하게 기금화를 밀어붙이는 첫 번째 명분은 압도적인 규모의 경제입니다. 4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자본시장에서 가질 수 있는 협상력 자체가 달라집니다. 개인이 몇백, 몇천만 원 단위로 금융사에 맡길 때는 꿈도 꿀 수 없었던 대규모 부동산 개발이나 국가 기반 인프라 투자, 그리고 전 세계 우량 자산에 대한 과감한 배분이 가능해진다는 논리입니다. 덩치가 커야만 더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고급 투자 기회를 선점할 수 있고 이것이 결국 근로자의 이득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정부가 주장하는 핵심 근거입니다. 두 번째 명분은 전문가 중심의 전략적 운용입니다. 지금처럼 금융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복잡한 상품 목록을 보며 고민하다가 결국 예금에 돈을 묶어두는 비효율을 이제는 끝내자는 것입니다. 대신 검증된 최고의 자산 운용 전문가들에게 핸들을 맡기면은 시장 상황에 맞춰 주식과 채권 비중을 유연하게 조절하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부는 국민연금이 지난 수십 년간 수차례의 경제 위기 속에서도 연평균 7에서 8%의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했던 성과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퇴직연금도 국민연금식 시스템만 도입하면 현재의 2%라는 수익률 감옥에서 즉시 탈출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강조하는 것은 운영 효율성과 수수료 절감입니다. 개별 금융사와 계약할 때마다 떼어가는 수많은 수수료를 줄이고 단일 기금 구조로 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면 그만큼의 이득이 고스란히 근로자의 퇴직금 장으로 쌓인다는 계산입니다. 결국 정부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개인이 각자 도생하며 노후 자금을 녹이지 말고 검증된 국가 시스템의 보호 아래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라는 성공 신화가 이미 존재하니 국가가 주도하는 이 거대한 설계가 여러분의 노후를 구원할 유일한 대안이라는 주장입니다. 전문가가 대신 굴려 수익률을 높여주겠다는 이 달콤한 약속. 언뜻 들으면 고마운 구원투수 같지만 여기서 우리는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400조 원이라는 내 피 같은 사유재산을 국가 주도의 기금에 쏟아붓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이득만 주는 선택일까요? 전문가가 굴리면 내 노후는 무조건 안전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또 다른 위험의 시작일까요? 정부의 약속은 달콤하지만 냉혹한 자본의 현실은 다릅니다. 전문가가 대신 굴려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기금화라는 설계 안에는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세 가지 치명적인 결함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책임 구조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많은 이들이 국민연금의 높은 수익률을 예로 들며 기금화를 찬성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고 지급을 보장하는 공적 제도입니다. 설령 수익률이 낮아지거나 일시적인 손실이 나도 결국 국가 재정으로 메꾸거나 제도를 수정하며 버틸 수 있는 완충지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국가의 돈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의 피 같은 사유 재산입니다. 만약 국가가 주도하는 기금이 수익을 내기 위해 공격적으로 투자하다가 손실이라도 내서 내 퇴직금 원금이 깎인다면 어떤 국민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마 전국적으로 민원과 소송이 빗발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결국 기금을 운용하는 전문가들은 이 무거운 책임과 비난을 피하기 위해 다시 안전자산인 채권이나 예금 위주로 굴리는 보신주의 운용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가 굴려도 결과는 지금의 이 퍼센트 수익률과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 리스크와 관치금융의 부활입니다. 400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금은 권력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매력적인 총탄입니다. 주인이 명확하지 않은 거대 기금이 형성되면은 정부와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할 위험이 극도로 커집니다. 예를 들어 증시가 폭락할 때 하락을 막기 위해 국민의 퇴직연금을 주가, 부양용으로 동원하거나 정권의 성과를 내기 위한 관제 펀드나 정책 사업에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해야 할 기금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적 도구로 변질되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입자인 여러분의 장에 반영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관치금융의 민낯입니다. 세 번째는 개인 선택권의 박탈과 하향 평준화입니다. 기금화는
수천만 명의 가입자를 하나의 거대한 포트폴리오에 가두는 행위입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해 30년 이상의 시간이 남은 사회초년생은 공격적으로 자산을 불려야 하고 은퇴를 불과 몇 년 앞둔 분들은 원금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기금화가 되면은 이 상반된 니즈를 가진 사람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굴러가는 배에 타게 됩니다. 금융 지식을 갖추고 스스로 더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던 스마트한 투자자들의 기회마저 뺏고 모두를 똑같은 중간 수준으로 맞추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결국 기금화는 수익률 제고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걸었지만 실상은 국가가 관리하기 편한 행정 편의주의에 가깝습니다. 전문가의 손에 내 노후를 통째로 맡기는 것이 과연 안전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내 돈을 내 의지대로 굴릴 권리를 국가에 헌납하는 행위일까요? 우리가 기금화라는 거대한 설계 앞에서 끝까지 냉정함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퇴직연금 기금화를 둘러싼 논쟁의 본질은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내 피 같은 노후 자금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10년 평균 수익률 2%라는 처참한 성적표는 분명히 바뀌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해법이 내 사유재산을 국가라는 거대한 기금에 쏟아붓고 운 좋게 수익이 나길 기다리는 행정 편의주의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국민연금의 사례를 통해 이미 학습했습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거대 기금은 필연적으로 정치적 외풍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고갈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퇴직연금마저 그 길을 걷게 된다면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보루는 사라지게 됩니다. 국가가 내 노후를 완벽하게 책임져 줄 것이라는 환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부가 내 퇴직금을 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가져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잠들어 있는 내 장호를 깨워야 합니다. 회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라는 안일함을 버리고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잡는 예금 박스에서 내 돈을 꺼내야 합니다. 은퇴 시점에 맞춰 자산 비중을 알아서 조절해주는 TDF나 글로벌 우량 자산에 투자하는 ETF처럼 이미 시장에는 개인의 선택을 기다리는 훌륭한 대안들이 존재합니다. 2026년 현재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 내 노후를 구원해주길 기다릴 수 없는 실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금화라는 거대한 파도가 닥쳐오기 전 스스로가 내 자산의 유능한 운용력이 되어야 합니다. 공부하고 선택하고 관리하는 그 불편함이야말로 30년 뒤 여러분의 식탁에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온전히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퇴직연금 계좌를 다시 확인해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부가 주도하는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익률을 위해 기꺼이 국가에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돈의 주권을 끝까지 지키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생존의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